안녕하십니까, 권투와입니다. 1월 10일 오전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글로벌 뉴욕 증시 어떤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주력 종목인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 논거를 확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테이퍼링이 뭐니 하는 주제로 굉장히 좀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죠. 이제 나스닥 퓨처 트레이딩 마켓도 조금 이제 많이 출렁이는 상황인데, 자, 이 단기 급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단기 하방 포스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2020년도 이제 11월 이후로 시장은 계속 이제 주장창 상방으로 흘러왔고요.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방 추세선에서 요만큼이나 여력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항상 파동, 웨이브를 그리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대추세는 아직까지는 상승이에요. 그리고 33,5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이상 저는 쭉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코노미가 스테이블, 안정한 상태에 올라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결정하고 12개월 이내의 주가를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요거는 각자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중요한 변수는 코비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경기 회복이 덜 되었는데 이게 테이퍼링 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테이퍼링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테이퍼링 했다 하더라도 코비드라는 변수 때문에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듯한 느낌인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의미 부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이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보다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뭐 S&P라든지 이제 하방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큰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커렉션이라고 하죠. 조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조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36,000에서 35,000까지 최소 열려 있다고 보고요. 여기 터치하고도 반등이 시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우보다는 조금 이제 하방 추세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시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4,950포인트, 한 14,700포인트 요 라인은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서포팅 라인, 지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주 겪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요 14,750포인트는 한 번은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14,250포인트까지 한번 열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다음 S&P 살펴봐도 장기적인 대추세 라인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을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조정의 여력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4,600포인트까지는 조정의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로스탁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로스탁 같은 경우는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이 추세 라인이 계속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미국 뉴욕 증시보다는 그래도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글로벌 증시는 여기까지 이제 보는 게 좋겠고요. 일단 주력 종목인 컴투스 홀딩스, 우리는 사실상 시장과 관계없는 항상
알파를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뭐 거시경제는 뭐 이 정도로 봐두는 게 좋고요. 사실상 뭐 거시경제는 부동산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트레이딩 할 때는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과 움직임, 그리고 뭐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농거를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컴투스 홀딩스, 자, 평단은 19만 1,000원 정도로 맞춰놓으면 딱이라고 이제 지난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움직임 어떻게 될지 일단은 봐야 할 것 같지만, 그 전에 이게 왜 가는지 한 번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금요일장에 나온 기사인데, 자, 1월 7일 금요일에 뭐 자회사 컴투스 플랫폼 코드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상승. 자, 트래블룰은 사실상 코인의 실명제죠. 코인 실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인 실명제가 이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규제 방안이 막 이게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런 타이밍에서 컴투스 홀딩스가 우리 회사는 트래블룰 시스템을 진작에 일단 구축을 해놓으려고 한다, 이런 뉘앙스를 딱 이렇게 터뜨리는 기사를 딱 터뜨리면서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회사로서 이러한 시스템 또한 발빠르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기사가 사실상 뭐 트래블룰은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와 대부분의 뭐 메타버스 업체, 그러니까 코인을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어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온라인 업체들은 다 이 시스템 구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가 뭐 저는 크게 막 상승 요인이라고 보진 않지만, 시장은 이거를 상승 요인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주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상승 요인으로 해석하기를 바라면서 터뜨리고 그 주가를 띄우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겠지만, 그것도 옛말이고, 시장이 이런 기사를 현재 약간 뭐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8일에 신고가를 찍을 때 기사를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를 막 공개해가지고 뭐 강세를 시연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 유튜브 최초 공개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심지어 컴투스가 이제 코인원 지분까지도 이제 취득을 했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우리는 이런 쪽으로 NFT 메타버스의 선도 주자가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쵸? 코인원 지분 소식, 코인원 지분 딱 해가지고 이제 10월 22일에 올리고, 그 다음에 28일에는 뭐 컴투버스 유튜브 공개해가지고 올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왔지만, 그리고 1월 7일에는 뭐해서 올린 거야? 트래블룰 그 시스템 체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 협약 체결 뭐 이런 거 했다는 기사로 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주가 관리에 힘쓰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이런 기사를 띄우면서 시장이 반응을 이제 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9만 1,000원 요 정도가 이제 좋은 피벗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뭐 몇 가지 관련된 기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코인 금융 실명제 트래블룰 온다 뭐 하면서 3월 25일부터 시행해야 된다, 100만원 이상 거래 시 신원 정보 확인해야 된다, 코인원에서는 등록 안 된 지갑은 출금 금지한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죠. 이런 기사조차도 굉장히 컴투스 홀딩스가 딱 떠오르는 그런 기사죠. 자, 메타버스 영상 잠깐 보시면 이렇게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8090 세대로서 이게 어떻게 잘 예측이 안 되는데 또 그러니까 공부는 일단 해보고 봐야겠죠. 관련돼가지고 NFT라든지 뭐 런버스라든지 있는데 일산의 계정이라든지 일단은 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청취하십시오.